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블루베리 살 때 뭐 큰 건 아니지만 살짝쿵 궁금한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 겉 표면에 있는 하얀 가루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얀 가루는 뭘까? 하얀 가루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가? 하얀 가루가 없는 것도 있던데 그러면 없는 보라색의 블루베리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얀 가루는 블룸이라고 하는데 하얀 가루가 많을수록 더 신선한 거래요. 아, 그렇군요. 이 하얀 가루는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천연 방어막이자 자외선 차단막이라고 하는데요. 하얀 가루로 때문에 이 표면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과일이 많이 만져질수록 이 하얀 가루는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기농 블루베리에서 이 하얀 막을 더 많이 볼 수 있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블루베리 구입할 때 이 하얀 가루가 표면에 균일하게 있다면 상태가 좋은 블루베리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하네요. 길을 잃는다면 참 난감한 노릇이다. 하지만 길을 잃음은 길을 얻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든다지 않는가. 잃음을 통해 내가 얻어낸 길이 지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거의 날마다 길을 잃고 헤맨다. 이윤기의 유리 그림자 중에 일부입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말이 있죠. 헤매고 있다면 새롭게 내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비에 젖은 할머니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할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건 말단 직원 페리. 할머니를 의자로 안내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백화점 사장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페리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백화점 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거액의 주문. 조건은 이 모든 계약은 페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억만장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페리의 나이 22살. 그가 베푼 작은 친절은 그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한 비결에는 소식이 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 나온 연구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본이 평균 수명 전 세계 1위잖아요. 그 이유는 식습관보다는 돌봄 시스템의 차이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와 일본 고베대 공동 연구팀이 일본 노인, 스웨덴 노인을 분석했는데 돌봄이 필요 없이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양국이 한 10년 정도로 비슷했는데 그 이후 돌봄을 받으며 생존하는 기간에서는 일본 여성이 5.1년으로 스웨덴 여성 3.8년보다 훨씬 길었고요. 남성도 일본 남성이 스웨덴 남성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사망률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돌봄 및 의료체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돌봄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이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돌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죠. 이런 시스템들이 좀 잘 안착되고 갖춰져서 나이 드는 게 솔직히 좀 두렵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팡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원형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죠.
생각만 바꾸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이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부터 그걸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재택근무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대요. 공통적인 문제가 일과 휴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몸이 더 피곤하고, 일을 미루고 쉴 수 있어서 쉬지만 쉬면서도 일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이 부채감을 안고 쉬다 보니까 가짜 휴식, 쉬어도 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분리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해마는 특정 장소와 행동을 연결하는 장소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우리가 잠이 오는 거고, 소파에 앉으면 리모컨에 손이 가는 거죠.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세팅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일, 집은 휴식, 이렇게 뇌가 분리되었었는데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장소세포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업무 책상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너튜브도 보면 혼란을 겪게 되면서 업무에 집중해야 될 때 밥이 자꾸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갑자기 업무 생각이 나면서 휴식과 일이 분리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몸이 더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안에서도 일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식탁에서는 밥만 먹고요. 업무 책상에서는 업무만 하고, 그리고 이게 잘 분리가 안 된다면 일하는 시간에는 집안이라도 의상을 좀 갖춰 입고, 뭐 예를 들면 화장도 하고, 휴식할 때는 다시 편한 옷 입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분리가 잘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운동복 입으면 더 활력이 넘치고, 뭐 정장 입으면 또 자세도 꼿꼿해지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걸 활용해 보는 거죠.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몬드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물론 뭐든지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하루에 아몬드를 손으로 한 줌, 20알에서 25알 정도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뭐가 좋은지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부 중요하잖아요. 피부가 좋아진대요. 폐경기 여성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했는데 주름이 줄고 피부톤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아몬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대요. 그리고 장 건강에 좋대요.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장 기능을 개선하고 대사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아몬드와 그 껍질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대요. 마지막으로 심장 건강에 좋대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실제로 고콜레스테롤 환자가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복부 지방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팍 많이 먹고 또 며칠 쉬고 이런 것보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챙겨 먹는 게 역시 도움이 되겠죠. 아몬드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건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나답게 산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리는 스스로 바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영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중에 일부인데요. 내 길을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만들 사람은 나밖에 없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흩어져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만사가 귀찮은 날, 죽도록 아무것도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참 죽을 맛이죠. 그 무거운 무기력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단계를 밟아가래요.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탁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일단 정신부터 깨우자. 일단 창문 한번 열어보고요. 햇빛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요즘 햇빛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단 의자에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누워있기보다는 그냥 앉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살짝 그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면 샤워를 하거나
그리고 좀 잠깐 집을 걷거나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으면 10분 정도 산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그냥 카페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서서히 뭔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작게 단계를 밟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래야 돼. 억지로 일을 탁 시작하면 질려버리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크게 내가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각 단계로 쪼개보는 거예요. 일단 노트북이나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이라도 해보자. 그러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답장 한번 써보자. 아니면 뭐 어떤 문서가 있으면 딱 한 문장, 한 장만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자신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싫으면 안 하지 뭐 이렇게 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한답니다. 네. 결국 무기력을 끊어내는 키,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쪼개보는 거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해라. 모자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급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절대로 하지 마라. 가장 풍족할 때에 부족할 때를 대비해 수단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 때 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크세노폰의 키로파 에디아 중에 일부인데요.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어디서 구할지도 생각이 나질 않고 또 많이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비는 항상 풍족할 때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말,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대체하거나 없애거나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강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정말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관리는 이거래요. 스트레스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즉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먼저 일단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인정을 하면서 제3자의 시각으로 그 감정을 보면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 걱정에 엄청난 심리적인 에너지를 쏟았다면 단지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 두면서 에너지를 아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니까 그 비축한 에너지로 그 감정을 압도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에 갇힌 그 감정을 내가 다시 현실로 끌고 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런데 실제로는 사실 좀 적응이 필요하고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휘감기지 않고 멀리서 좀 지켜보는 연습부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루하루를 그저 일어나는 대로 두면 인생은 축제가 될 테니까.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드는 꽃잎들을 받아들이듯 노진이의 지금은 영시를 읽어야 할 때 중에 일부인데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한 어린아이의 행복이 때론 부럽습니다. 삶을 많이 알면 편해지긴 하지만 새로움과는 멀어지잖아요. 행복을 위해서는 인생을 다 알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보통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은 정말 수면의 질이나 잠자는 환경, 그리고
심지어 잠자는 자세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자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뭘까요? 엎드려 자기래요. 엎드려 자기. 뭐가 일단 엎드려 자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안 좋냐면 눈 건강에 안 좋대요. 고려대 안암병원이 바로 누웠을 때 안압은 16.2였는데 엎드렸을 때 안압이 19.2로 높아졌대요. 안압이 올라가면 뭐가 안 좋냐면 이런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안압을 안 올리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리고 척추와 목에 당연히 안 좋겠죠. 엎드린 상태에서는 엉덩이와 등뼈가 위로 들리면서 허리와 목이 비틀어질 수 있죠.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탁 반듯하게 천장 보면서 눕는 자세인데요. 이 상태가 돼야 척추에 좋고 또 팔다리는 약간 벌려서 긴장을 풀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손바닥은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하게 해서 어깨가 말리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물론 야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자세를 어떻게 통제하냐. 맞습니다. 근데 자기 전부터 자세에 일단 신경 쓰고 그렇게 이제 자다가 또 깰 때도 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그게 적응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네요. 자판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대충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유, 대충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다고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걸 경계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완벽주의,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입니다. 일을 완벽하고 책임감 있고 깔끔하게 하는 건 분명 장점인데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완벽히 준비되지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완벽주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타인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죠. 기준점, 기준선이 높아서 그런 건데 여기서 함정은 기준선이 높아지면 출발선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면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오래 고민해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준비한 만큼 잘 되는 일도 있지만 하면서 잘하게 되는 일도 분명 많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소개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큰 보상이나 극적인 성취를 한 사람보다 작더라도 분명한 어떤 진전을 경험한 사람이 더 높은 동기와 몰입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거창한 출발이나 큰 성과보다는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감각이 때로는 삶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판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다 보면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나요? 감기가 걸리건 두통이건 눈이 안 좋건 근육통이건 아픈 건 다 위치가 다른데 왜 입으로 먹는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식도로 넘어가서 내 아픈 곳을 알아서 찾아가는 건가? 내가 아픈 곳을 이 약이 어떻게 알고 가는 거지? 다 입으로만 먹어도 되는 건가? 괜히 다른 곳까지 약효가 미쳐서 더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단 입으로 약을 먹으면 약은 당연히 식도와 위를 거쳐서 장에서 흡수되겠죠. 그리고 혈관으로 그 약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이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맞대요. 그걸 전문용어로 세포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의약품을 만들 때 그 약이 몸의 특정 세포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하려고 이제 약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1상, 2상, 3상 실험까지 하면서요. 그 세포와만 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암제는 정확히 암세포와 작용하게 만들어서 암세포의 분열 능력을 억제하게 만들고요. 항생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만을 죽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먹는 약이 아픈 부위에 도달하기 전에 소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 약들은 먹지 않고 주사를 통해 혈관에 직접 주입한다고 하네요. 그런 거군요. 자판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주에 가면 우주 비행사의 키가 커진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요. 무중력 상태라 연골에 하중이 걸리지 않아서 키가 커지는 거죠. 3cm에서 5cm 정도 평균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키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우주에나 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키가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키가 커지는 거 외에 우주에 가면요.
체중은 오히려 줄어든대요. 우주가 무중력이라 삼킨 음식이 위까지 잘 가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음식은 삼키면 식도의 근육 운동으로 인해서 음식은 위까지는 잘 운반이 되는데,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의 체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포만감을 금방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와 달리 음식물이 위에 곳곳으로 금방 흩어져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되고요. 그만큼 음식 섭취량이 줄어서 체중도 같이 준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우주에서는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또 그렇다고도 하는데요. 여하튼 우주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면 금방 원래 키와 몸무게를 회복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이란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사실 이걸로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은 또 저마다 다를 테고요. 가끔은 이 사랑이란 느낌이 정확히 뭘까? 더 좋게 표현한 말은 없을까?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걸까? 사랑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원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랑은 한자어는 아니지만 생각사, 부피량이라고 해서 사량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정도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도 예쁘죠. 영어 러브의 어원을 또 보면은 기뻐하다라는 뜻이래요. 그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을 느끼는가, 기뻐하는가라는 게 또 사랑이라는 겁니다. 스페인어인 아모르도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아모르는 죽지 않기 위해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그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기쁘고 미소가 지어지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막 살아있는 것 같이 호흡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 하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약은 음료수나 커피 등과 함께 마시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나 커피랑 마시지 말고 꼭 물이랑 먹어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비타민 같은 영양제도 커피와 함께 마시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이 아닌 커피랑 영양제를 동시에 먹는 건 그건 당연히 안 되겠고요. 물이랑 철분 보충제를 예를 들면 먹었다. 근데 앞뒤로 커피를 먹은 지 2시간이 안 됐는데 만약 철분 보충제를 먹었다면 그래도 철분 흡수율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와 C도 커피를 많이 마시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가 많을수록 비타민 D 수치도 낮아진대요. 그리고 카페인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양을 더 늘리고요.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탄닌이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커피랑 그 영양제를 동시에 마시지 않더라도 앞뒤에 2시간 안에 이렇게 커피를 마셨다면 영양제 효과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데 이 카페인은 멜라토닌의 효과를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취침 최소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자방 하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